안녕하세요. 성산 케미티입니다. 자, 오늘 저녁 때 영상에서는 해운주에 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. 어제 제가 해운주에 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무슨 일이 있길래 도대체 태용로직스는 상한가를 갖고 HM에 많이 올라가서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4%대 거의 이렇게까지 급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이 있었습니다. 자, 해운주를 살펴보기 전에 또 이제 이 코너만 따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잠깐 투자자 동향, 오늘 지수나 시장 상황을 볼게요. 오늘 코스피에서는 매수세가 조금 있었어요. 외인하고 금융투자가 있었지만 오늘 코스피가 조금 올라갔죠. 1%도 올라갔는데 이 올라간 게 뭐 매수세가 엄청 강해서 뭐 이렇게 시장이 엄청 좋아져서 올라간 게 아니고요. 매수세는 물론 있긴 있었어요. 금융투자나 여기는 매수세가 있었지만 결론적으로 연기금 매도세가 굉장히 약했죠. 연기금 매도세가 만약에 어제나 어제 그저께 저렇게 셌다면 못 올라갔을 거예요. 그렇지만 연기금의 이 매도세가 조금 약해지면서 주가가 1%도 올라갔고요. 개인이 홀로 매도했고, 금융투자까지 이렇게 들어왔습니다. 코스닥은 이제 개인이 홀로 매수했고, 외국인, 금융, 연기까지 다 모두 매도했고요. 그래도 연기금이 꾸준히 매수하다가 오늘 이렇게 매도를 해서 조금 지수가 크게 상승하지 못했습니다. 코스피 차트를 보면 주봉이니까 이제 주봉의 마지막을 보면 사실 5주선을 회복해 주는 게 제일 좋은데 이렇게 완벽하게 5주선을 회복하지 못했어요. 물론 이렇게 나쁜 건 아니죠. 이게 긴 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제 5선에서만 출발해주면 코스피도 이제 굉장히 조정받았죠. 지금 이 주봉이니까 봉 하나가 한 주인데 하나, 둘, 셋, 넷, 다, 일곱, 8주째 조정이었기 때문에 다음 주 4월 달에는 조금 이제 반등할 때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. 3월 달에 원래 이 감사 제출 시즌이라 또 상패 위험성도 있고 있어서 시장이 조용하고 어째 조심스러운 투자 행보를 보이는 게 정상적이에요. 일봉에서 보면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5일선과 20일선 회복해졌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날 조금 좋은 기대를 해봅니다. 완바닥, 투바닥, 다중바닥 그렸죠? 60일선 회복해 좀 좋았는데 아직은 이쪽에 매물대 때문에 아마 막 한 번에 급상승하기보다는 조금씩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어요. 코스닥 지수는 그에 반해서 조금 난데 주봉에서 5선 회복해졌고 완벽하게 이렇게 10선까지 회복해졌죠? 추세가 우상향으로 좀 틀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다음 주에는 좋은 모습 예상이 되고 5주선 이상은 단단하게 출발해주면 크게 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.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60일선, 수급일선까지 회복해졌기 때문에 크게 나쁘진 않아요.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 굉장히 조용한 게 흠이긴 한데 3월달이 지나면 4월달은 좀 낫지 않은가 싶습니다. HMM이 15.96%, 태용로직스가 상한가, KSS해운도 3%대, 대한해운도 5%대, 굉장히 강합니다. 오늘 몇 가지 이슈를 좀 살펴봤는데, 이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있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이 아시아와 유럽을 연결하는 수에즈 운하가 초대형 컨테이너 전에 가로막히면서 이제 해안 이 물류 대란이 올 수 있고 또 운임 급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이 있죠. 그래서 이제 안 그래도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 해상운임 상승세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서 이제 해운제도 잘 올랐는데 더군다나 이런 수에즈 운하 사태가 있어서 조금 더 강하게 오늘 주가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각각의 차트와 현재 상황 또 지켜줘야 될 자리 이런 거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대장주인 HMM을 보면 대단하죠. 어제 그 영상 찍으면서 말씀드렸지만 단 한 번도 이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.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장기 이동 평균선, 즉 일봉이나 주봉의 이동 평균선보다 월봉의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이죠. 그래서 5개월간의 이 평균 가격을 선으로 그려놨다고 생각하면 편한 이 5개월 이동 평균선을 종가상 이탈하지 않았을 때 바로 이 주식이 장기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고 보는 건데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. 이제 엄청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고 이번 달엔 또 웬만한 앞에 있는 대량거래 정도는 다 돌파하는 초대형 대량거래가 터졌습니다.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죠? 거래량이 5,300만 주 가까이 이렇게 터졌습니다. 어제 제가 꼬리를 하나 이제 선을 그려놨는데 이 밑으로 이탈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그랬는데 전혀 이탈하지 않고 있어요. 대단합니다. 진짜. 그죠? 아까 그 수에즈운하 이 사고에 관련해서 이 대장주답게 엄청나게 강한 상승을 보여줬고요. 주봉에서도 역시나 이 중기 추세의 하락, 그러니까 5주선을 이탈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조정을 거쳐요. 주봉이니까 봉 하나가 한 주짜리죠. 이렇게 이탈하게 되면 꽤 오랫동안 지지부진한데, 이때 11월 달부터 이 1월 달, 1월 30일까지 좀 지지부진했었어요. 그러다가 다시 탄력을 받아서 역시
5주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. 역시 HMM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일단 최초의 5주선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자, 홀딩 하셔도 돼요. 일단 가깝게 이제 손절라인, 이절이나 손절라인 잡으실 분들은 일봉에서 5일선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요. 또 이격이 이렇게 멀지 않기 때문에 이격이라는 게 이 5일 이동평균선 간의 간격을 얘기해요. 그래서 이동평균선의 간격이 멀지 않기 때문에 5일선 살짝 이탈해도 11선하고 만나면서 이렇게 옆으로 갈 수 있는 또 그럴 확률도 있어요. 그만큼 지금 해운주의 이 주가가 자 굉장히 좀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. 자, 두 번째로 살펴볼 종목이 태용로직스인데요. 상한가를 갔죠. 저도 장중에 보고 있었는데 대단합니다. 자, 월봉에서 굉장히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다가 이 5개월 선을 이탈하면서 이제 이 예전 고점, 그러니까 12월 달에 예전 고점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어서 이걸 맞고서 떨어졌죠. 자, 고점에 대한 부담을 맞고 떨어지다 보니까 5개월 선 이탈. 5개월 선 이탈할 때 애초에 주봉에서 5주선 이탈하면 제가 조정 들어온다고 그랬죠. 이렇게 12월 24일 날 5주선 이탈하면서 이렇게 조정이 들어왔습니다. 자, 조정이 들어왔는데 역시나 최초의 5주선을 또 회복해 줄 때가 가장 중요한 또 이 추세 상승의 전환이 돼요. 이렇게. 그래서 5주선을 회복해 준 이때 완벽하게 회복해졌죠. 2월 26일 마지막 주 이렇게 회복해주면서 자 상승 추세를 유지하다가 오늘 드디어 상한가라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. 이렇게 추세는 중요해요. 그래서 추세를 절대 우하 하향할 때, 그러니까 주봉에서 추세가 우하 하향할 때 싸다고 들어가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주고 사더라도 추세가 우하 상향으로 꺾일 때 이럴 때 사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일봉에서 보시면 이제 추세에서 말해주듯이 다중바닥을 잘 그리고 있었죠. 물론 거래량이 좀 미비해서 굉장히 지루한 맛은 있었지만 보시면 완바닥, 투바닥, 쓰리바닥 그려놓고서 자 이렇게 간시 이렇게 추세를 잘 유지하다가 오늘 대량 거래가 터졌죠. 이만큼 추세는 중요해요. 자 이제 월봉의 최고점이 하나 남았죠. 8,500원대인데 7,240원에서 30% 가면 8,500원대가 37은 20일 조금 부족해도 어쨌거나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 있죠. 가장 슈팅이 나왔을 때 8,500원 그러니까 19년도 12월 달에 고점이니 8,500원대를 좀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. 일봉에서 조정이 들어오더라도 최초의 5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자 5일선 타고다가 또 한 번 잘 올라갈 수 있습니다. 근데 이제는 순간 쫓아가 사지 않는 게 중요하겠죠. 시간에서도 아마 안 풀렸을 거예요. 안 풀렸는데 어쨌거나 뭐 상따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아니라면 다음 주 월요일에 급하게 쫓아 올라가 사는 걸 묻게 되면 빠른 이 대응 뭐 빠른 손절이라든가 빠른 익절, 스캘핑 이렇게 잘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자 쫓아가지 사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. 자 다음에 이제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갔어도 살펴볼 게 이제 KSS하고 대한해운인데 자 KSS해운의 월봉 차트를 보면 이 다른 해운주에 비해서 좀 둔한 것 같긴 해도 그래도 절대 그렇지 않은 게 자 역시나 5개월 선을 단 한 번도 이탈하지 않고 있죠. 이렇게 보시면 이때 코로나 사태 때 좀 무너지긴 했어도 그 이후에 5개월 선 회복한 이후 이렇게 보시면 이 꼬리는 달전전 단 한 번도 5개월 선을 이탈하지 않고 있습니다. 이번 달에 이탈할 뻔했지만 돌려놨죠. 결국 추세를 잘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장기 투자 관점에서 들어가셨다 하더라도 역시나 5개월 선 이탈할 때까지는 홀딩하는 게 맞아 보이고요. 주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렇게 조금 이제 지루할 만큼 이렇게 조정을 잘 거치고 있는데 강하게 그러니까 다른 해운주에 비해서 조금 늦은 건 있어요. 그렇지만 이번 주에 5주선에 그동안에 이 변곡점과 매물대 위로 올려놨어요. 5주선이 이렇게 심하게 급등락한 게 아니라 천천히 우상향하면서 심하진 않지만 자 나도 어차피 해운주야 올라갈 거야 그러고서 이렇게 변곡점에 살짝 올려놨죠. 빨간 부분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매물대는 어느 정도 소화했다고 보는 게 맞아요. 그래서 일봉에서 보시면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엄청나게 유지는 않았죠. 그냥 꾸준히 어느 정도 거래량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렇게 5일 이동 평균선 그러니까 일봉에서는 조금 더 확인이 보여요. 이게 5일 이동 평균선이 상승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렇게 산 같은 봉우리가 생기죠. 이렇게 자 여기 매물대예요. 그래서 이 매물대를 자 돌파합니다 하고 돌파해줬습니다. 그러니까 이 밑으로만 들어오지 않으면 KSS 해운도 지금 굉장히 못 갔죠. 이 친구의 그 태용로직스나 이런 대한해운도 전 많이 갔었고 HM이 못 갔기 때문에 한 번쯤 이제 KSS 해운도 시세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. 마지막으로 대한해운을 살펴볼 건데 이 대한해운이 참 애먹어요. 저도 이 친구 몇 번 사고 팔고 해서 재미도 보고 손실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. 완벽하게 박스권에 있는데 이 박스권 돌파를 하지를 못해요. 지금 보시면 가격은 1차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됐죠. 예전에 이렇게 한번 1,500원 이렇게 놀던 게 어느 순간 3,000원을 찍고
자, 이제 3,000원을 바닥으로 해서 4,000원대까지 왔다 갔다 합니다. 그래서 우리 이제는 3,000원 밑으로 웬만하면 안 갈 걸 이렇게 하면서 이제 가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예요. 그래서 저점이 이렇게 3,000원대 초반이 되고 3,000원대 초반만 가면 4,000원대, 3,000원대 초반만 가면 4,000원대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. 그러다가 이 친구도 KSS랑 똑같이 자, 중요한 자리 하나를 돌파해 줬습니다. 이 돌파해 줬을 때 이날도 사실은 3월 9일도 돌파해 줬거든요. 다음날 안 착하고 그 다음날 돌아나가나 했더니 주포분들이 원체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또 떨어뜨리고 다시 지루하게 가다가 또 돌파했습니다. 월봉에서 보시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은 사실 월봉이 장기 추세죠. 약간 고점인 부담은 있기는 있어요. 예전에 이 좀 힘들었던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를 완벽하게 돌파해놨어요. 이번 달에. 우리 대한해운을 뭘로 보고 자 돌파할 거야 그래놓고 드디어 돌파했습니다.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예전에 과거 속에 있던 이 물량을 싹 잠식해버린 거예요. 20년도 11월 달부터 대량 거래가 들어와 다 잡아먹었는데 이렇게 잡아먹다 보니까 거래량 어디 갔냐 잡아먹다 보니까 추세가 좋아졌죠. 그러고 역시 해운주도 함께 단 한 번도 5개월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타고 올라가고 있습니다. 5개월선이 이렇게 중요해요. 그래서 이번 달도 저점인 5개월선을 찍고 또 돌아나가고 있는데 주봉에서 보시면 역시나 이 한 번 더 업그레이드된 가격에 이 자리를 다 돌파해놨어요. 나 웃음 밑으로 안 떨어질 거야 이제. 우리 상승할 일만 남았어. 이제 중요한 거는 해운주가 올라와도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. 자 어쨌건 모든 상황에 근거해서 어쨌건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를 잘 유지할 수 있고요. 5주선이에요. 일봉에서 보시면 이렇게 예전에 이제 가격대는 업그레이드 돼서 자 우리 예전 고점 밑으로 잘 안 갈래 할 수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한번 좋은 모습 예상이 됩니다. 조금 높은 거에 대한 부담은 있어요. 이제 가장 해운주의 가장 큰 핵심 HMM인데 HMM이 대장주로서 이제 원체 올라왔기 때문에 많이 엄청나게 올랐기 때문에 대장주가 흔들릴 때 과연 이런 부대장주라든가 나머지 주식들이 안 흔들리려나 그게 좀 걱정인데 결국은 주식은 깨야 되지 않을 자리만 깨지 않으면 되기 때문에 이평선을 믿고 이탈할 자리만 이탈하지 않는 것만 확인해 주면 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이상 오늘 굉장히 특이한 움직임을 보였던 해운주에 관해서 살펴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